부산의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오래된 공장 창고. 쇠 냄새와 기름때가 스며든 이곳은 김영우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65세가 된 지금 그는 오랜 세월 운영해온 공장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창고는 너무 오래 방치돼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그가 직접 창고 정리에 나선 것도 이곳을 방치해 두는 것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고장난 형광등이 간신히 빛을 내뿜는 가운데 철제 선반들은 녹이 쓴 채 기울어져 있었고 벽에는 색이 바랜 오래된 달력이 너덜너덜하게 걸려 있었다. 바닥 한쪽에는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은 박스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낡은 작업복과 공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박스 하나를 들춰보았다. 안에는 이미 굳어버린 접착제와 낡은 서류 뭉치가 가득했다.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이었다. 영우는 헛웃음을 지으며 다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벽 쪽에 쌓여있던 나무 상자를 밀어내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벽돌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바스락거리는 노란 종이 조각이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곳에 숨겨둔 듯한 모습이었다. 순간 그의 심장이 미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종이를 당겨보았다. 바스락,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벽 틈에서 서서히 빠져나왔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표면에는 희미한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다. 종이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니 생각보다도 더 오래된 듯한 질감이 느껴졌다. 이게 뭐야? 영우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순간 뒤에서 그의 아내 이선희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어두운 기운을 느낀 듯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에 들린 낡은 종이를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여보, 그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영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이 편지는 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 이곳에 남겨진 것일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한 번 더 훑어보며 종이에 적힌 글자가 흐릿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접혀있던 편지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편지는 단순한 낡은 종이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뒤흔들 엄청난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김영우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종이는 바싹 말라 있었고 약간만 힘을 줘도 찢어질 듯 했다. 손끝으로 종이의 거친 표면을 천천히 훑으며 그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낡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마치 과거의 한 조각이 손끝에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바깥에서는 공장의 기계음이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창고 안은 고요했다. 시간마저 멈춘 것처럼 오직 그와 편지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영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편지의 첫 줄을 읽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뜻이지? 그의 눈이 문장을 따라 움직였다. 너무나 간결한 한 줄이었지만 거기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 말은 이 편지를 남긴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었다. 그는 무심코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편지의 글씨는 흐릿하게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했다. 그 글씨체에는 급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언젠가 반드시 이 편지가 읽힐 것이라는 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했다. 바람이 창고의 문틈을 스치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작은 먼지들이 공기 중에서 떠다니며 희미한 빛을 받았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이선희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선뜻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보, 무슨 내용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영호는 그녀의 물음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눈앞에 편지 한 장이 마치 벽처럼 느껴졌다. 그 벽을 넘어서면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사실과 마주하게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야만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손끝에 힘을 주고 다음 문장을 읽기 위해 눈을 내렸다. 김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편지 위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깊이 박혀 있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족의 비밀이 있다. 하지만 밝혀진다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마치 가슴 한가운데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가족의 비밀. 그는 천천히 입술을 다물고 시선을 떨어뜨렸다. 편지를 쥐고 있는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삶에서 비밀이란 단어는 낯선 것이었다. 평생을 가족에 대한 의심 없이 살아왔고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낡은 종이 한 장이 그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편지를 바라보았을 때 글자가 더 이상 단순한 글씨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된 듯한 너무나도 묵직한 의미를 품고 있었다. 이선희는 그런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편지의 내용이 영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녀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호는 억지로 침을 삼켰다. 순간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흐릿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몰랐던 가족의 비밀이라면 대체 어떤 것일까? 부모님이 숨기고 있던 이야기일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걸까? 그는 다시 한번 손에 힘을 주며 편지를 단단히 쥐었다. 이제 멈출 수 없었다. 가슴이 요동쳤다. 그는 숨을 가다듬고 다음 문장을 읽기 위해 천천히 눈을 내렸다. 편지의 다음 줄이 그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깊이 들어가야만 했다. 편지를 계속 읽어나가던 김영호의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편지에 담긴 문장은 점점 더 무게를 더해가며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 순간 그의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이선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여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다. 편지 속 문장들은 마치 조용한 속삭임처럼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편지는 과거를 넘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불길한 것은 편지를 읽어나갈수록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온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문장으로 시선을 내렸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내 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이 글을 보게 될 것이라 믿었기에 나는 여기 남긴다. 그 순간 영호는 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편지는 단순한 유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야기였다. 벽 틈에 꽁꽁 숨겨진 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이 편지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반드시 전해야만 했던 메시지였다. 바로 그에게만 보내진 메시지. 공장 창고 안은 더욱 고요해졌다. 마치 숨조차 쉴 수 없는 정적 속에서 김영호는 조용히 손끝을 움직였다. 그는 그 순간 더 이상 두려움을 품을 수 없었다. 이 편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는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더욱 깊이 편지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김영호는 아내의 손길을 느꼈다. 차갑고 떨리는 손끝,
그녀는 그를 붙잡고 애타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풀어내며 말했다. 이제 멈출 수 없어. 알아야겠어. 그는 다시 편지로 시선을 돌렸다. 편지는 더 이상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무언가가 숨어 있었고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편지를 읽어나갔다. 내가 이 편지를 발견했다면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되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이 글을 읽는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닐 것이다. 순간 그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담겨 있기에 이런 경고까지 남겨둔 것일까? 그가 알지 못하는 가족의 진실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것이라면 이선희도 편지 내용을 함께 읽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고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편지는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창고 안은 더욱 어두워진 것 같았다. 철제 선반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먼지 냄새가 더욱 짙어졌다. 밖에서 공장의 기계음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이곳은 완전히 단절된 공간처럼 느껴졌다. 여보, 우리 이거 그만두면 안 될까? 이선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영호가 여기서 멈출 리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영호는 마침내 그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내가 믿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는 거짓이다. 내가 알고 있는 혈연의 끈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혈연의 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는 다시 한번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믿고 있던 가족, 부모, 어린 시절의 기억 그것들이 거짓이었다는 뜻인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더욱 답답해질 뿐이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맴돌았다. 이선희도 숨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그녀 역시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밖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공장 밖에서 나는 소리 같았지만 너무 갑작스럽고 날카로웠다. 마치 무언가가 떨어진 듯한 소리. 이선희는 본능적으로 남편의 팔을 꽉 붙잡았다. 뭐야? 공장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영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지금 손에 들린 편지에 가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편지를 쥔 손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읽어야 한다. 그는 다시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남아있는 글을 읽기 위해 천천히 숨을 가다듬었다. 이제 그는 이 편지가 전하려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김영호는 편지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는 반드시 이 편지의 끝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시선을 아래로 옮겼다. 내가 알고 있는 부모는 내 친부모가 아니다. 그들은 내게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숨겼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거짓으로 쌓아 올려진 것이다. 순간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는 자신이 방금 읽은 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함없이 선명했다. 마치 그가 부정할수록 더욱 강하게 그의 눈앞에 박히는 듯했다.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고?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왔다.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순간적으로 몸이 휘청거렸다. 이선희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재빨리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괜찮아? 그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지금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양자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은 언제나 그에게 헌신적이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무뚝뚝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헌신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인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아버지는 늘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넘어지거나 다쳐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늘 엄격하게 대했다. 반면 어머니는 항상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감싸며 아버지의 눈치를 보곤 했다. 그때는 단순히 아버지가 권위적인 분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이상했다. 그가 정말 그들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태도도 설명이 될 것이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한 감각이 올라왔다. 그는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았다.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글귀들. 그 순간 창고 안이 유난히 조용해졌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공장의 기계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곳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먼지가 떠다니는 텅 빈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이선희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한 채 굳어있는 모습을 보며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다. 그녀도 불안했다. 이 편지가 전하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남편에게 상처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여보, 그녀가 조용히 남편을 불렀다. 하지만 영호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편지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이 한 장의 편지가 이제 그를 또 다른 진실로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손끝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끼며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는 마지막으로 남겨진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결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김영호는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강하게 요동쳤다.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내 곁에서 사라져야만 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떠났다.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지듯 떨어질 뻔했다. 날 지키기 위해 떠났다. 그는 그 문장을 되새기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가족이 거짓이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혼란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야 했을 정도로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손이 편지를 따라 움직이며 마지막 남은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내가 태어나던 날 나는 널 안고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끝내 널 지킬 수 없었고 넌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숨이 멎을 듯했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널 키워준 사람들이지. 너를 낳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이 널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한순간 읽기를 멈췄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다. 손을 꼭 쥐고 심호흡을 하며 다시 편지를 바라보았다. 넌 누군가에게서 쫓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널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다. 순간 그의 등골을 타고 싸늘한 한기가 내려갔다. 그가 누군가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는 뜻인가? 그의 머릿속에서는 기억의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는 평생을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느꼈던 이상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어떤 날은 아버지가 이유 없이 그를 데리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고 또 어떤 날은 어머니가 창문을 조심스럽게 닫으며 밖을 확인했던 모습. 그것들은 단순한 과보호가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그들은 내 친부모를 죽였고 너까지 없애려 했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제 그들이 다시 널 찾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선희는 숨을 들이마시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나 김영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자신의 가족이 살해당했고 자신 역시 누군가의 표적이었다는 것. 그동안 모든 것이 평범한 삶이라고 믿어왔지만 사실 그는 보호받으며 살아왔을 뿐이었다. 그럼 이 편지를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 내 친부모는 죽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글을 남긴 사람은?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다. 혹시 그를 키워줬던 아버지라고 믿어온 그 사람이 사실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그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또 다른 존재였던 것인가? 그는 문득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늘 자신을 엄격하게 대했지만 항상 어딘가 죄책감을 안고 살던 아버지의 모습. 설마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의 죽음을 막지 못한 죄책감으로 날 키운 건가?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가 지켜야 했던 이유, 그가 떠나야 했던 이유, 그는 지켜내지 못한 친구의 아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든 걸 감내하면서도 언젠가 이 편지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리라 믿었던 것일까? 김영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찾아야겠어. 그는 짙은 눈빛으로 편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대체 누구였는지, 그리고 대체 누가 우리를 노렸던 건지. 그는 편지를 단단히 쥐었다. 과거는 다시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